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오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지금이. 어제 제가, 아, 이 구성원기 이 특징들을 해내는 근거가 뭐냐, 라는 어느 분이 개인적인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특정 종교 내용하고 많이 비슷하다,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연원이라든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료 정리해서 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렸었어요. 올렸다가 올린 지 한 시간 좀 지났나 싶은데요. 바로 다시 내려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도 제가 올림과 동시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보셨고 이제 그 의문점들은 푸셨는데 영상 내용도 좀 그렇고 필요 없는 TMI도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근거가 뭔데 이거의 시원이 뭔데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의문의 자가 발전을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철학이니까요. 뭐 자료도 찾고 책도 구입해서 보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풀리는 그게 의문들이에요. 그 특정 종교 역시 그 종교의 시원은 동양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자기 종교의 이 고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본도 투입하고 그 다음에 관련 뭐 석박사들 관련 자료들 뭐 동원해서 이제 번듯한 어떤 사회 내 기성 종교로서는 자리는 이미 잡았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관련 서적들도 편찬해내고 그랬는데 그 종교 역시 시원이 동양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본인이 필요하다면은 관련 서적들 구입해서 공부하면 이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이 시각이나 폭도 굉장히 확장이 되고요.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다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종교에 천착을 하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이제 나름의 인연법에 따라서 뭐 인연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지 않고 그냥 학문으로서만 이 접근을 하겠다라면 자기가 이 종교와 이 학문의 이 경계성이 모호하긴 하지만 스스로 그 부분을 주의해 가면서 공부로서 접근해 가지고 필요한 공부만 하고서 참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이 전 시간에 정작 중요한 관심들 많이 당연히 가질 텐데 이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마저 구성기의 특징에 대해서 활용 정점이라고 그럴까요?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오늘의 이 본 주제인 갑진년 이 국운 전반적인 정치 경제의 이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전 영상에서 팔성기가 2004년부터 2023년까지였는데 이때가 두드러지게 물론 그 전부터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국토 개발은 있었는데 이제 정점을 이뤘던 피크를 찍었던 그 부동산 개발 투자 건설 요런 시기는 이 팔성운기였다. 그리고 개면연인 2023년 올해가 그 마지막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갭 투자해서 영끌족들 이거 이제 고금리 상황이라 이게 이자 부담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계시죠.
이제 이런 큰 흐름들을 알았다라면, 그리고 끝물인 걸 알았으면 뭐 어느 정도 많이 도움도 됐을 텐데 일단 안타깝고요. 나중에 제가 제 부전공이나 다름없는 영역이에요. 사실은 이 부동산 쪽이. 따로 이제 뭐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 따로 언급할 계기가 있다라면 영상을 따로 한번 마련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구성운기가 올해 갑진년부터 2024년 아니 2024년 갑진년부터 2043년 개해년까지가 요 구성운기라 그랬는데요. 이 구성이라는 기운 자체가 주식의 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산을 불린다든지 이 재테크를 하는 수단이 팔성운기 부동산은 그 대세기가 끝났고 이제 내년 갑진년부터는 20년간 이 주식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더 선호하죠.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NFT 토큰의 일종이죠. 이쪽을 더 선호하는데, 그래서 구성운기에 들어서면 일반 국민들의 자산 그 불리는 수단 내지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게 대세적인 흐름이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향후 20년간은 주식의 시대가 열린다. 이 주식 자체가 대세 상승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주식으로 쏠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 하에서 이게 CBDC가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금 지폐잖아요. 종이화폐. 이제 시대에 발맞춰서 전자화폐인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화의 전자화폐 CBDC,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어요. 이제 이 구성운기 안에 이게 이제 상용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빠뜨렸었어요. 깜빡하고. 저는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됐더라. 그리고 이제 뭐 게임 산업도 계속 이제 번창할 거고요. 메타버스하고 게임이 그 분야가 결합되면 훨씬 이제 흥미진진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산업도 훨씬 이제 힐링이라든지 이건 정신질병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더불어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균형이라든지 기운의 균형. 당연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도 큰 틀에서는 이제 힐링 분야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활성화되고 게임주 당연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 사람의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정신적 아노미 상태가 사회 문제화되고 이렇게 되면 그 공허한 자리를 당연히 어떤 사상이라든지 종교 부분이 채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이비 사상이라든지 사이비성 신흥 종교들도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기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성운기에는. 그래서 이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성운기가 현대 인류 문명, 문화 문명의 정점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바벨탑의 새로운 유형인 신바벨탑의 시기가 될지, 아니면 인류가 3차 혁명을 넘어서서 4차 혁명의 시기로 이게 안착을 하게 될지, 그거 다 열린 게다. 인간들의 손에 달려 있다. 예.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팔성운기가 부동산의 시대였는데 2023년 올해 개면연을 마지막으로 피크를 찍었다. 그리고 향후 내년 갑진년부터 20년간은 구성운기, 주식, 비트코인의 시기다.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스크롤바를 좀 올려드릴게요.
이 본격적인 이 갑진년 신년의 이 구금 분석으로 들어갈 텐데요. 갑진년이 이게 우두머리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진토가 이제 갑목이라는 큰 나무가 진토라는 가장 이게 나무가 자라기 가장 좋은 옥토인 진토라는데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이 관대지죠. 맞나요? 아, 해자축 임묘진 이렇게 가니까 관대지가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거? 쇠지네요, 쇠지. 저기 뭐죠? 12신살로는 반화살 가장 이제 편안한 자리. 이렇고 이 갑진이 푸른 청룡의 해죠. 그러니까 이제 푸른 청룡이라는 거는 이 젊다는 거에 상징이 벌써 들어가 있어요. 이 먹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신당도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젊은 세대가 주축이 돼서 미래를 주도할 젊은 세대가 주축이 돼서 그 당이 견뎌낸다라면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게 국민들의 그 의식 속에 박히면서 나름의 역할을 해낸다라면 향후 이게 이 정치는 이 세력들이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게 내각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삼태극 문양까지 제가 언급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갑진년은 이 국가, 나라, 대기업 혹은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아는 그리고 이 토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이거 결합하면 많은 것들이 나와요. 일단 24년은 중국 문제, 중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는 거죠, 더. 그 다음에 지금 중동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에서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지금 그 다음에 하마스하고 연대한 세력들하고 해서 지금 분규가 좀 많이 심하잖아요. 여기 세계적으로 좀 문제되고 있고. 그 내년까지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동 문제도 내년에 계속 이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 문제도 내년에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럼 벌써 이거 딱 연결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중국, 중동, 북한, 그 다음에 다시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 중이죠. 그 내년이 이제 미국도 대선이고, 러시아도 대선이고, 우크라이나도 대선이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이게 푸틴 체제가 이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선은 치러질 것 같고 미국은 당연히 대선 치르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계엄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을 연기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이 젤렌스키하고 전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총사령관하고 지금 그 뭔가 지금 언밸런스가 있어요. 이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푸틴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내부적인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유럽이라든지 주변 지원국들의 이거 태도에 따라서 이거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심할 경우에는 이제 젤렌스키가 실권하는 상태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지금 전쟁은 우크라이나 쪽이 이제 그 실질적인 이제 패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뭐 하다하다 이제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부상하고 있다는 공화당의 그 유력한 트럼프의 경쟁자 후보 경쟁자인 니켈리라는 뭐 전 뭐 대사 뭐 이렇게 나오길래 위키백과에 들어가가지고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이 니켈리라는 분의 사주도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바이든 트럼프는 당연히 사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한 두 가지 더 겸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바이든도 대운은 좋은 대운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 갑진년 11월쯤이 이 미국 대통령이 당락이 결정되는 해인데 바이든이 내년 기운이 좋지를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괜찮아요. 니키 헬리도 대우는 이 관운으로 좋게 들어와 줬는데 내년 기운이 좀 불편해요. 근데 다른 걸로 확인해 봤더니 흘러가는 기운은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콜로라도주인가요? 거기 대법원에서 수정헌법 뭐 14조 뭐 3항인가 뭐 위반으로 해가지고 당시 트럼프가 경선에 불복하면서 이게 그 국회의사당 난입하고 그랬었죠. 그거를 부추긴 행위 자체가 반국가적인 이제 선동이다 해서 이제 이거를 반국가적 선동행위로 봐가지고 반역행위에 동참한 걸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공직자가 대통령 국기 앞에 아니 미국 그 국기 앞에 선서하고 취임한 이제 그 공직자가 이런 반국가적 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 공직 제한되는 이 조항인 모양이더라고요. 이 지금 걸렸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거기는 콜로라도는 주 대법원이고 미국은 연방 국가니까 이 전체를 관할하는 연방의 대법원이 따로 있죠. 미 대법원 그러면 보통 연방 대법원을 의미하는데 글이 이제 최종적인 이 손은 이제 글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다음 달쯤에 결정이 될까? 다음 달 기온이 트럼프가 좀 좋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가 내년에 당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이게 대통령, 부통령으로 이렇게 손잡고 이거 파트너로 뛰어가지고 니키 헬리가 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 내가 왜 지금 남의 나라 대통령까지 이거 어쩐지 들며가면서 들여다봤냐? 이게 트럼프 재임기에는요, 중국, 러시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중동도 사실 이거 분쟁을 종식시켜줬던 게 트럼프고, 북한 김정일하고도 뭐 북한을 이게 세계적인 어떤 그 선진국으로 이게 도약할 수 있게 자기가 바탕을 마련, 니네 핵 포기라 뭐 해가지고 협상이 몇 번 오고 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노벨상에 대한 욕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 체제 하에서 이게 원만했던 그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나라한테는 축복인 겁니다. 우리나라한테는. 그런데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은 철저하게 미 자국 국익 우선주의 기본 노선은 민주당 대통령이고 공화당이 철저하게 유지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제발 좀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이거는 금기사항이에요. 철저히 이거는 철저하게 이게 관철되는 노선이고요. 다만 바이든은 미 정가에서 잔뼈가 부통령까지 올라서 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선 미국에서 진짜 달코 다를 대로 다른 정치 구단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집권해서 대통령 되니까 코로나 그 코시국에서 이 공급망이 이 문제가 생긴 거 확인하고, 그래서 중국 주도의 세계 공급망 시스템을 깼고요. 그걸 리쇼 정책이라죠. 다시 이게 국내로 뭐 이거.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그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라든지 이 전기차 관련 것들은 이거 다 다시 우리나라 대만 TSMC 다 협상해가지고 미국 자국 내로 공장 유치하고 투자 유치하고 전기차, 자동차 뭐 현대차 다 하고 거의 그랬죠. 뭐 해가지고 이 사람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여우의 한마디로 여우.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하는. 그런데 트럼프는 뭐가 있냐면 철저하게 이게 사업적 마인드가 강해요. 그래서
그 협상을 할 때는 되게 사람을 공경스럽게 만들지만 일단 협상이 마무리돼서 딜 이렇게 되면 이게 일사천리예요. 이게 바이든과 차이. 이 바이든은 끈적끈적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험이라든지 어떤 협상력이 약하다든지 이게 협상 능력이 떨어지는 정부나 이렇게 바이든하고 붙으면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통 크게 딜이 이루어지면은 이 사람은 시원스럽게 이거 철저하게 사업적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뭐 주변 우방국들을 너무 괴롭히네 어쩌네 했는데요. 하여튼 그 당시 줄 거는 줬죠. 근데 우리나라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게 첨단 무기부터 해가지고 사거리도 이게 확 풀어줬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바이든이 재선되는 것보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중국 시장도 많이 잃었잖아요. 중국, 중동, 러시아, 북한 이거 다 일사천리로 이거 풀어내는 데는 트럼프가 훨씬 더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전제하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나라한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렇고요. 22대 총선이 있어요, 내년에. 근데 신당이 아까 이게 갑진이 푸른 청룡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지향적이고 이 신당이 젊은 세대 주축이면서 미래지향적이면서 이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실질적인 삼태극 원리에서 실질적인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한다라면 해야만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요. 한다라면 이 신당이 미래에서는 시간을 점점 가면서 젊은 세대들부터 해서 엄청난 확장성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당들이 이렇게 힘을 많이 잃어가면서 점점 여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도 좌우 진영을 좀 폭넓게 아우르면서 젊은 축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뭐 이런 개념의 당이겠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야당 지위를 유지를 할 것 같아요. 한 170석 전후 이거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의석수입니다. 약 어떤 근거들이 있는데 내 영상들을 계속 보셨다면 근거가 여기로부터 추론된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국힘당은 소수 여당으로 여전히 남는데 비례대표 포함해서 한 110석 전후고요. 윤 대통령 직계 라인이 한 35석 전후 이 110석 안에는 포함될 것 같습니다. 20석 이상이면 이게 여차할 경우에 당을 따로 만들어서 분리돼서 나와서 국힘당하고는 별도로 대통령직 유지하면서 이거니까 그 윤 대통령 이 호위 부대죠. 호위 라인이네. 호위당. 이 20석 이상이면 원내대표도 가능하니까 구성이 이제 35석이면 그 20석은 충분히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윤 대통령 직계 라인의 그 의석수는 한 35석 전후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국회의원을 제가 공부할 때는 299명인가 이랬거든요. 지금 300명인가 이런가요? 그럼 여기서 한 합치면은 280석 나오죠. 한 20석 전후가 나머지 의석수 20석 전후가 아까 여기 얘기한 신당, 무소속. 왜 그러냐면 이 국힘당이나 뭐 이쪽에서 윤 대통령 직계 라인 확보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분들 공천을 폐지해 버리면 더 경우에 따라서는 반발해서 나올 수도 있죠. 물론 나중에 뭐 수사 들어가고 뭐 이거는 공안 이쪽은 이제 별개라더러 쓸 수 있는 수기는 하죠. 좌우지간 무소속, 그 다음에 기존 군소 정당들 뭐 재편해가지고 하면
나머지 의석수는 여기서 하는데 이 얘기한 여기 기본 의석수들에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신당 자체가 20석 이상을 확보해 버린다라면 이거는 이제 당장 태풍 그리고 캐스팅 보도권은 이제 의석수는 당장 지게 되는 거죠. 이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국내에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 재편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내년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사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주를 그 참고해서 보건데 갑진년 총선 끝나고 일단 정치 재편이 1차로 일어나고요. 거기서 이제 또 뭐 선거 소송 들어가고 선거하는 과정에서 뭐 불법 선거여 가지고 검찰 수사 들어가고 이러가고 또 물밑으로 뭐 교섭 들어가고 협상 들어가고 이러면은 을사년에 다시 한번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2번 정도. 그러면 을사년 재편되고 나면은 이제 바로 그 다음에가 병원이니까 다음 차기 대선 분위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때 되면 또 이제 난리 나겠죠.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의 총선 이후에 이 정치 쪽은 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겠다. 흐름상으로, 기운상으로. 그 다음에 경제는 미국이 뭐 연착륙이 가능하다. 소프트 랜딩이 이러는데 물가도 많이 잡히고 글쎄 이게 연착륙이라는 거는 가장 이상적인 정말 꿈의 그 시나리오인데요. U자형 침체를 겪을 것 같아요. 짧을 망정 어느 정도는 겪은 후에 회복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훨씬 더 긴 U자형 침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L자형 장기 침체로 한동안 계속 갈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최소 3년 전후 3년 이상 이제 다음 대선도 이제 다가오고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경기 부양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일 망정 하여튼 침체는 한 3년 전후에 U자형 침체를 겪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아까 참 그 얘기를 빠뜨렸는데요. 구성운기 자체가 주식 비트코인의 시대라면 여기 길작용으로 언급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섹터고 테마고 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중장기 투자로 갈 것인지 묻어놓을 것인지 꾸준하게 한 몇 년 이상을 한 5년 이상 정도라든지 특정 이거 종목 섹터 이 섹터 안에서 특정 종목들 한 두세 개 해가지고 아니면은 단기 스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단타나 스캘핑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힘드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젊은 게임에 이게 능한 젊은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단타나 스캘핑을 이제 즐겨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세계는 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수급이나 뭐 거래량 재료가 붙고 뭐 일시적으로 뭐 수급이 터질 때 들어가서 이게 빠지기 전에 먹고 나오는 이런 기법이라 이제 뭐 그분들은 알아서 할 거고 최소한 단기 스윙에서 스윙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면 이 영역들이 다 이게 그 투자할 만한 테마군들이고 섹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장세죠. 뭐 돈을 많이 풀어서 금융장세, 금융대장세가 열리든지 실질적인 실적이 좋아가지고 실적 뒷받침하에서 실적 장세가 열리든지 근데 역사적으로 실적 장세가 열린 적은 몇 번 없죠. 대부분 사고 터져가지고 돈을 풀게 되면 달러를 풀게 되고 뭐 우리나라처럼 IMF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내부 문제다 그러면 일단 달러 맞고 국내적으로는 돈 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또 뭐 그러니까 IMF 끝 무렵에 이제 극복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IT 산업
그 시스템 구축하면서 IT 붐 타고 이제 그때도 엄청났었죠.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박스권 장세 형성할 것 같은데 이 상저하고 형태를 띌 가능성이 크고요. 비트코인은 내년 을사년 내후년 병오년 한 2년간이 정점 찍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적인 상승 추세의 장세로 가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변동성들은 보이면서요. 비트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주식보다 훨씬 큰 게 이제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은 경매 공매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핫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반 보명 인공지능 출발점의 해가 갑진년이 될 것 같고요. 뭐 스마트폰에 내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뭐 벌써 챗GPT 이런 거는 유료 무료 버전 있고 유료 버전은 이제 본인이 다운받아서 쓰잖아요. 근데 병원년쯤 되면 스마트폰이 대중화 상용화 추세 특정 연도부터 추세에 돌입했던 것처럼 병원년쯤 되면 이게 인공지능도 이게 대중화 상용화 추세에 요 병원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기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슈로는 건설사 부동산 관련 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포함하고요. 이제 부동산 관련 채권 문제가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돼 있는 대형 건설사들, 금융사들, 보험사들, 증권사들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요.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막으려고 그러겠죠. 이제 노력은 하겠는데 적어도 기운상으로는 이거 이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채, 그 다음에 공기업체, 공채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국가나 공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매각 문제도 좀 발생할 것 같고요. 혹여 이 경기 진작 시킨다고 국가가 공적 자금 투입한다든지 지원한 이게 국토개발 문제, 부동산 개발 문제도 좀 이렇게 이슈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국내 21대 총선 후에 1차 정치 질서 재편 일어날 것 같고요.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이게 내년 갑진년 여름 끝 무렵, 그러니까 한 미월달 요 무렵부터 이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워낙 이제 그 운을 읽어내는 방식들이 다양하니까 갑진년이 윤석열 대통령 임묘진이 이게 그 삼재살 기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진년이 삼재살에 빠져나가는 날삼재라 이 화개살 기운 드는 거죠. 화려함을 덮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이걸로 풀어봐도 윤석열 대통령 기운이 이제 이쯤부터는 서서 이제 쇠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다음에가 뭐 들어옵니까? 을사년부터가 윤 대통령이 3살년으로 들어요. 겁살, 제살, 천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주체 제일 반대 끝단에 있는 기운들이 이제 승해지는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간단하게 그냥 뭐냐 삼재, 삼살 요 기운으로만 읽어버리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삼재라는 의미는 이게 기운의 가을의 기운으로 들어서서 스스로 압력 빼기를 하면은 이게 크게 탈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빼주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탈날 가능성이 큰 거죠. 기운상으로도 을사년부터.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 결부시켜서 얘기를 한다라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거 내년 여름 끝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이슈화될 텐데 지금 뭐 특검법 뭐 발의하니 뭐 대통령이 거부하니 이런데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그러죠. 국회는 이 회기내 부재 원칙이지 다음 회기 내년에 다시 열리면 다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총선이 끝나가지고 의석수가 이런 식이고 어떤 식이든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해가지고 단독 처리가 가능, 이거 그 협력 얻어가지고 이 당들 협력 얻어가지고 국힘당 없이 단독으로 이거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되면 물론 이제 대통령 다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요. 이제 다시 이제 요번에 거부권 행사한다 해도 내년에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압력배기 이 물상놀이 차원이에요. 압력배기 차원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는 빼주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를테면은 뭐 합의해서 이제 이 대통령 임기하에 뭐 철로 발려 있으면 가볍게 처벌을 끝나는데 이거를 만약에 계속 미루고 갔다가는 이제 윤 대통령 퇴임 후에요. 이 다음 총선이 28년 무신년인데요. 그 다음엔 기후년 그리고 경술년 여기서는 이거 좀 탈이 크게 날 것 같더라고요. 윤 대통령 사주상으로. 이게 부부 문제가 불거지든지 건강을 크게 잃던지 아니면은 이 술토 자체가 얘기를 했잖아요. 병물 인호수를 할 때 이거 묘지 물상도 되지만 어딘가에 가두는 물상도 되거든요. 빛을 차단하는 물상.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하다라면 이거를 빼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여론도 달랠 겸 해서. 그건 알아서 이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고 나는 사주명리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운만 읽어줄 뿐입니다. 이거를 이 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풍선 압력배기를 하고 가주지 않으면 퇴임 후에 이 다음 총선이 해서 총선이 끝나고서 기후년부터 기운이 안 좋아서 경술년이 기운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거 한 35석 전으로 확보된 의석수가 여기서는 자기 친위 그 의석수들을 더 많이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 다음 총선에서는. 그러면 사실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로는 내년이 세계적 지진의 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구성운기 들어서면 지질이 열을 받아서 점점 이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반 침하나 이 싱크홀 현상도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내년에 만약 지진이 일어난다면 중국이나 중동이나 북한은 내년에 화산 폭발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기미들을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백두산은 이제 이게 활화산으로 이 활성화 단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미들을 보여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을사년이 화산 폭발 시작을 해서 병오년이 세계적인 화산 폭발의 해, 이 간지 물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리서 서둘러 주는 게 좋죠. 이거 같이 공동연구한 남북한 북한에서 이제 공동연구하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을사년은 후지산하고 관련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을사년이 일본 이슈 해라 그랬잖아요. 이 일본 이슈 해가 되면 일단은 지금 그 오염수 방류하고 있죠. 요 해 되면 을사년이 어떤 식으로든 요 을사년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화산하고 관련돼 있다면 후지산이라든지 일본 쪽에서도 이제 지진이 아닌 이 화산 폭발의 징후들을 보이기 시작할 것 같고요. 세계적인 화산 폭발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을이 세잖아요. 사화가 이거 금속성 물질인데 이게 그 전기전자성 다른 그리고 을이 이게 사람 뇌도 돼요. 그러니까 전기전자적 뇌를 장착. 그래서 을사가 보통 불세라고 얘기해요. 이 꽃뱀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이 을사 자체에서 이 폭탄을 장착한 인공지능 드론의 물상도 나와요. 한편으로는 가상현실 메타버스도 나오고. 그래서 을사년은 갑진년 물상과 달리 을사년이 지진이 아닌 화산 폭발 시작해가 되고 뭐 이제 어떤 전쟁이 국지전이라든지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용 폭탄을 장착한 인공지능 드론의 물상도 보인다. 올해가 개묘년이죠. 요 개묘가 정찰용 드론이에요. 정찰용 드론이 돼요. 물상 간지 물상으로는 을사는 폭탄을 장착한 인공지능 폭탄 장착한 전쟁용 드론이고 개묘년은 조용히 몰래 은밀히 탐지하는 탐지용
정찰용 드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아까 그랬죠. 을사년이 되면 2차 정치질서 개편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다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사주에서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담긴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하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주도하는 2차 정치질서 재편 기운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커 보이더라고요. 실패하면서 이게 을사년 하반기쯤부터는 이거 아까 얘기한 그 레임덕,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탄핵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탄핵은 없습니다. 없고요. 병원년 되면 워낙 이 격렬해요, 기운이. 여기 아래다도 언급해놨지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당시는 갑오대원이었어요. 갑오대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주가 개미씨라는 전제하에 추출하면 이 오미합으로 잡아서 간신히 이게 치지로 들어오는 오화 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나라의 권력 아닙니까? 갑오 자체가 추론해버리면 우리나라 권력을 개미씨 오미합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원은 환경이잖아요. 대원이 지금 바뀌었어요. 을미대원으로. 을미대원은 편치 못해요. 갑오대원하고는 달라요. 편치 못하고 편치 못한 대원 중에 이 대통령을 당선시켜줬던 이 오화 기운이 세운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화라는 대운을 활용을 해서 대통령이 됐으니 대통령을 네가 얼마나 잘했는지 다시 검증하겠다라고는 그런 의미로 오화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1년짜리로. 이거 임기 마지막 1년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운은 환경이자 기후이자 어떤 조건으로 작용하지만 1년짜리 운은 감독관 점검하러 들어온 1년짜리 왕인 거예요. 그러니 이 병호대원이 윤석열 대통령 사주가 경자, 무자, 경진, 개미 이렇거든요. 오면은 아주 계속 사글이 다 깨버리잖아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제 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예. 그 내가 어떤 특정 진야 누구 편이 아닌 사주 명리학을 풀어서 기운을 읽어내는 측면에서 내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배제하고서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가 이게 갑진년, 자연재 요 싱크홀 집안치 말해서 중국 중동 북한은 백두산이 활화산으로 활성화되는 어떤 징후들을 보이지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겠고, 다만 서울이나 동해안 경상도 해안가 요쪽은 지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지진이 아니더라도 싱크홀 가능성 커요. 잘 저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절대 아닙니다.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게 확장시켜 드릴까요? 좀 더 커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는 미세한 이 장금들이 뭐냐면, 쉽게 하면 우리나라 이 땅덩어리 지각판이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곳들이에요. 미세하게. 그러면 어떤 충격이 가해진다. 이 전체 그러면 어디서부터 갈라지겠습니까? 지금 미세한 이 선들부터 갈라져요. 이게 380개인가 이렇게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빨간 빗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주 큼지막하게 단층, 쪼개져 있는 층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역대 이게 비교적 큰 지진들이 일어나 있는 그 것들이 정리된 표입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이 영상 준비를 위해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원소스 분 계시면 고맙고요. 잘 쓰겠습니다. 교육용으로, 강의용으로.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보이시죠? 안전지대가 절대 아닌 거, 우리나라. 나는 이거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로 지금 원전이 요 다 원전이잖아요. 원전. 이거 좀 이게 자료가 오래된 자료인데 여기 이 경주 쪽 양산 단층, 옥천 단층, 추가령 단층 요게 큼지막하게 쪼각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그럼 밑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러면 훨씬 더 이렇게 그 뭐야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자, 아까 이 경주 양산단층 쪽만 이게 확대해석해 봤더니 이게 확연하게 보이죠.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요. 금이 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큰 충격이 가하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큰 충격이 가게 되면 강도 규모가 좀 큰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면 요거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요 울산 단층 때 있는 여기로 울산 요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이 부산 있죠, 양산 요 단층인데 큰 단층이 부산 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대요, 이거 만약에 진짜 이거 이거 사고가 터져버린다 하면 우리나라 이거 그 너무 힘든 상황으로 가게 돼요. 미리서 우는 그렇다예요. 그래서 갑진년이 지진 싱크홀을 하고 중국 섬나라 국가들 중에서 지진이 세계적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아까 중동도 포함하고 그 우리나라 내에서는 백두산은 활성화당 그러니까 활화산 징후들을 보이게 될 거고 화산 폭발은 아니지만 북한이나 서울 특히 동쪽 이 경상도 이쪽 동해안 이쪽으로는 지진 가능성이 있고 서울은 싱크홀 가능성 크다. 그리고 본격적인 화산 폭발은 을사년부터 이게 두드러진 징후 보이다가 만약 터진다라면 평원년이 세계적인 화산 폭발이 돼. 을사년부터 이렇게 눈에 띄게 이게 활동 시작해서 이런 물셈.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화산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 화산 폭발이 이러면 요 시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내년 갑진년 구분 분석은 거의 다 해드린 것 같아요. 해드린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이 돼 가는데 짧게 이제 마무리 할게요. 이 개인분들 신년 운세는 유튜브 보면 선생님들이 아주 다양하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주 애플리케이션 무료 애플리케이션들도 많으니까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아니 MBTI는 다 알고 계시면서 자기 거 MBTI보다 자기 삶에 대해서 훨씬 더 흐름이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사주, 자기 사주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 구글 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 가지고 자기 사주 열어보면 자기 사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주를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 올려놓은 신년 갑진년 신년운세 몇 군데 이렇게 확인하면서 드나들면 얼추라도 대부분 알 수 있어요. 큼직큼직한 것들은 활용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요즘에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이 부분을 언급하세요. 처음에 10년 운세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올려주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드문 편이셨는데 계시긴 계셨죠. 근데 드문 편이셨는데 요즘에는 이 언급을 하시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사주 팔자를 구성하는 기호가 천간으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지지로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러잖아요. 그러면 천간으로는 시작기운이 갑이에요. 지지로는 사람은 병물을 인옷을 해서 인옷을 삼아분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는 인이 이 시작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회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이 사회적 활동의 이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게 삼합이요, 삼합. 이익, 생산활동을 위한 그 합이 삼합이거든요. 사회적 생산활동 위한 합이. 그래서 본인 사주가 갑이나 개인분들은 이 해묘미 삼합운동을 하게 됐고요. 본인 사주가 병이나 무나 을인분들은 인옷을 삼합을 하게 됐어요.
본인사주가 경정기인 분들은 사유축삼을 하게 됐어요. 본인사주가 이민이나 신인 분들은 신자진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하니까 그 엉뚱한 생각이 나죠. 잠깐 웃었습니다만은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이거 내가 이 전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사계절이 있는 이유는 봄에 싹을 틔워서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결실 거두어들이고 수확하고 겨울에 또 새로운 봄을 준비해서 농사 준비를 하든지 새끼치기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 계절에 맞는 준비들을 안 해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내년은 갑자기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99.9%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급은 참 생각해보니까 안 했었는데 내년이 갑진년이죠. 그 다음에가 을사년이요. 그럼 이거 진사 지망살에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의 기운이 갑진년에 출발한 모든 그 세상 만물의 일들이 을사년에 쉽게 술술 풀려가지 않아요. 이 진사지망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들만이 을사년에 자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갑에서 출발해서 싹에서 출발해서 자기 씨를 거두어들이는 거는 30%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년 내후년 갑진 을사가 벌써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망살의 테스트를 통과해줘야 된다. 이게 압력 빼기를 해줘야 된다. 여기 풍선 압력 빼기를 하지 않으면 걸리게 돼 있다. 걸리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질서라니까요. 기운의 흐름의 질서고 제발.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라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뭔가를 시작하고 추진 중인 사람들만이 내년 갑진년에 기대를 할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어떻게 됐냐면 요 갑진년의 이치는 어디에요? 신자진, 요 신자진 삼화분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진년에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병신년쯤에 자기 뭔가를 시작해서 갑진년에 마무리하고 마무리한 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내년 을사년에 지망살 이 테스트 구간을 압력배기 구간을 통과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면 걸리면 이제 고꾸라지는 거죠. 본인의 갑진년에 품었던 뜻이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 아까 갑하고 인이 시작 기운이라 그랬죠. 내년에 갑진년이 되면 시작하려고 해요. 이 진토라는 데 뿌리를 바꿔서. 그러면 이 사람 내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이 지망살 내후년 을사년 이 구간을 통과해야 되는 힘든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내년 기운까지 고려한다라면 다시 요 인도 시작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민년에 이미 우리가 힘든 시작을 했어요. 해자축 코로나 이 3년 지나서 이민년에 뭔가 시작하다가 이게 묘가 도화물상이잖아요. 뭔가 뜻대로 안 돼서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해가지고 마침내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를 터득했다든지 뭔가 확실한 계획이 서서 다시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역시 진사년 요 지망살 구간을 통과를 해야지만 살아남는다예요. 그래야 꽃을 피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올해 뭔가를 하겠다 혹은 누가 제안이 들어와서 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한다고 그러면 실패할 무계획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당연히 큰 거. 그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근데 본인 요행이도 본인 사주에서 이 갑진년이라는 기운이 올해 그런 요행수가 있어가지고 향후 뭐 3, 4년간 쭉쭉쭉이 아니고 올해 안에 끝마무리 할 수 있는 단기적 투자거리라든지 단기적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요행이 요 갑진년 기운이 그런 기운이어서 운이 좋다면 올해 안에 단기적으로 끝내는 일들은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된 하에서
본인 사주하고 갑진년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게 개인들의 신년 운세인 거예요. 근데 알싸그리 무시하고 뭐 갑진년 올해는 무슨 일주는 뭐 어째서 뭐가 들어와서 어쩌고 어쩌겠다. 그래 본들 그 전제인 이거가 이미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갑진년이 출발하겠다? 실패할 확률이 90%가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뭔가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라면 진사지망살 내년 을사년 요것만 무사히 통과하면 이어가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힘들겠지만 갑진년 올해 청룡영에 젊은 용에 해라. 신당이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신당이 올해 내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뎌낸다면 언제 대선 한 해 전인 병원년쯤에는 자기 존재 가치를 마음껏 뿜어낼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다 마쳤고요. 이게 제가 읽어낸 갑진년 내년 2024년 신년 운세 더불어서 을사년 2년치까지 갑진년은 세세 을사년은 대략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이유로 해석은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이 오늘 그 영상 속에서 나름대로 각자 궁금했던 것들 많이 이게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그러기로 결정된 게 아니고 이미 갑진년 을사년의 기운이 그런 흐름들을 예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풍선 압력 빼게 해줘야 될 사람들은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민년 코로나 지난 시기인 대선이 있던 이민년 시기에 스타트를 끊었던 정치인들 그 다음에 관련자들 혹은 그때 사업을 시작했던 분들 개묘년 올해 힘든 시기 이게 잘 뜻대로 안 돼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내년 갑진년을 준비해서 새로운 뭔가를 도모하신다라면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운이 빼라 할 때는 빼주면 되는 거예요. 기운을. 그래야 나중에 크게 터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올해 내년에 뭐를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아직 몇 개월 남았으니까 준비부터 하세요. 좀 자기 이 자신의 어떤 스케줄링부터 이렇게 파악해 보시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이 공부가 좋아서 이러고 있는 나도 내 자신도 내가 생각하기에 좀 웃음이 나오지만 뭐 어쨌든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고 다른 무엇보다 이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게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하고 약속이 있었던 그 갑진년 신년 운세 9군 그리고 개인들이 이 갑진년 신년 운세를 보는 어떤 그 전제 그 다음에 유튜브에 각 선생님들의 이 신년 운세 그 영상들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운기 포함해서 이 제가 올렸던 이 영상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접하셨다면 요즘에 선생님들이 워낙 많은 이 다양한 영상들을 유튜브에다 올려주고 계시니까 자기가 관심 가는 부분들 더 궁금하다 그러면 이 관련돼 있는 또 다른 선생님들 영상도 창조하고 이래서 모쪼록 갑진년 내년은 저마다 건승하는 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